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트 중에서 이렇게 엄지에 파츠를 붙이는 디자인을 하나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러 파우더를 통해서 이러한 컬러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거 한번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요. 우리가 이렇게 엄지와 보통 4번에 디자인을 많이 넣는데요. 요렇게 엄지의 디자인을 이 팁에다가 한번 제가 연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블랙을 겨울에 많이 하는데요. 레드나 블랙 컬러를 겨울에 많이 하는데 이 4번 팁에 풀 스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 스와를 할 때 쓰는 재료들은요. 이렇게 글리터 우리가 보통 붙이는 스톤이 스와로브스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글리터 중에서 은색 글리터를 네일 바디 위에 바르고요. 탑젤로 마무리한 다음에 다양한 모양의 스톤을 붙여서 연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톱 이 사이드 쪽으로 스톤이 흘러내릴수록 사이드 쪽으로 큰 스톤이 붙을수록 손톱이 되게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때 쓰는 젤은 클리어 픽스 젤이에요. 서거프 젤이라고 써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전용 글루가 있어요. 전용 젤. 그래서 이 젤을 이용해서 풀스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스와를 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풀스와가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구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조금 큰 스톤을 쓰고서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크리스탈도 있고요. A and B 광택 있는 스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늘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큰 스톤은 핀셋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버레이 할 때 쓰는 브러쉬 이것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팁을 붙이는 팁 스탠드, 믹싱 할 수 있는 팔레트 이렇게 요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되겠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풀스와를 먼저 진행할 건데요. 풀스와에 이렇게 글리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글리터 젤들은 조금 뻑뻑한 제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젤을 한번 덜어놓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묽은 제형의 글리터 젤이 있으면 얘네를 이렇게 섞어서 위에서 믹싱해서 발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는데요. 풀스와를 전체적으로 많이 붙이면 예쁘기는 한데 조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리터로 베이스를 해놓고 컬러링을 해놓고요. 스톤을 사이사이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네일 바디가 작은데 스톤을 너무 많이 붙이면 투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제 팁들은 조금 긴 카누 팁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팁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붙일 때 구도를 한 번 더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컬러를 바른 후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손톱에 풀스와를 함으로 해서 엣지 있는 손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풀스와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톤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글리터를 바른 후에는 큐어링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램프가 요 밑에 있는데요. 자, 넣어서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 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를 좋아하나요? 겨울에 이제 블랙 컬러는 우리가 이제 블랙 의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블랙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요. 여기에 이제 골드, 저처럼 이렇게 골드 색상을 넣어도 예쁘고요. 풀스와를 해서 은색의 그 풀스와 스톤을 해도 참 예쁜데요. 이렇게 하나 포인트를 너머로 해서 조금 화려한 손톱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일 바디가 이렇게 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통은
손톱을 이렇게 기를 때까지 손톱이 잘 자라지도 않고 또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인조팁을 사용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른가요? 자, 2초, 3초에서 끝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꺼내면 글리터가 이제 발라져 있는데요. 이때 탑젤을 바르고 큐어링 한 후에 이걸 해도 괜찮고요. 플스와를 해도 괜찮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픽스 젤을 이용해서 플스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편한 방법을 쓰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바로 픽스 젤을 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픽스 젤은 우리가 지난번 사용한 넌 와이프 어떤 젤죠? 크레이지 탑 젤보다는 엄청 뻑뻑한 제형인데요. 요렇게 V컷에 다양한 스톤을 붙일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정시켜주는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젤을 사용해서 풀스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풀스와를 할 때는요, 먼저 네일 바디 위에 픽스 젤을 바르는데요. 저는 지금 오른쪽 윗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때 구도를 생각해야 돼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우선 위쪽에만 픽스 젤을 바르고요. 잠시만요. 브러쉬를 한 번만 세척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젤 클렌저를 사용해서 한번 브러쉬를 조금 세척하고 닦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는 지금 여기 사각형 풀스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런 모서리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얘는 정면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일 바디 전체에 그 스톤의 뒷면이 충분히 안착이 되도록 지금 붙였고요. 이제 붙였을 때 요 주변으로 스톤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약간 뜨지 않도록 막아주겠습니다. 그래서 풀스톤을 붙이고요. 여기 위에다도 하나 붙일게요. 여기 보이나요? 자, 요렇게 요 사각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요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네일 바디가 긴데 끝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옆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약간 기다란 스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모양이 그런가요? 요 사각형 모양을 살리다 보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할 때 구도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도를 생각 안 하면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떼어내고 구도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흘러내리진 않지만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잠깐만요. 요렇게 넣었을 때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정면으로 넣었을 때보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특히 폴스화를 할 때 바닥이 보일 수가 있어요. 스톤을 붙인 그 바닥이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밑에 글리터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클리어하게 안 보이고 글리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청 예쁘게 진행이 됩니다. 폴스화를 할 때요. 밑에 바닥이 자연 네일이 보이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밑에 글리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가져가고요. 최대한 사이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먼저 큐어링을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일 바디가 길어서 풀스톤이 좀 많이 보석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구도를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을 할 때는 10초, 20초 다 상관없어요. 큐어링을 통해서 이 젤을 큐어링 하다 보니까 젤이 굳으면서 이 스톤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초에서 20초 정도 큐어링 한 후에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 할 때 손톱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요. 스톤을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양쪽 사이드 부분이 또 남게 되죠. 그래서 한번 넣었다가 꺼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완성이 됐는데요. 사이드 부분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부분은 이 스톤을 이용해서 스톤이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스톤을 이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큐어링 했고요. 자, 폴스화를 했을 때 주변에 남는 부분을 체크하는데요. 이때 큰 스톤을 사용하면 손톱이 무척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스톤을 사용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지금 작은 스톤을 요 사이즈나 요 사이즈가 맞을 텐데요. 요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큐어링 할 텐데요. 고기 전에 젤을 바릅니다. 자, 요걸 하나 쓰고요. 또 하나 더 붙여 보겠습니다. 아, 적당한 사이즈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그 공간을 막기도 하고 이 사각 스톤의 뾰족한 부분을 이제 막아줘서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해야 되는데 살짝 각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가 됐고요. 이쪽 사이드도 한번 또 하겠습니다. 풀스화는 예쁘긴 한데요. 좀 꼼꼼하게 공간을 잘 활용해서 붙여주는 게 요령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구도도 생각해 보고요. 방법도 익혀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붙였는데 이쪽도 한번 각 큐어링 하겠습니다. 너무 밑으로 흘러내릴수록 손톱이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조금 가름해 보이도록 사이드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바르면 되겠습니다. 자, 각 큐어링을 했고요. 이렇게 봤더니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데 눈물방울 요 스톤 옆 요쪽이 약간 비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채워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스톤 하나 붙이고요. 이쪽에도 하나 스톤 붙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젤로 마감을 할 거라서요.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은 30초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스톤을 잘 고정한 후에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마무리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해서 스톤의 사이사이를 잘 메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여기가 키포인트니까 잘 보세요. 우선은 탑젤을 팔레트 위에 조금 덜어냅니다. 자, 지금은 캐더크의 탑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썼을 때 무난하게 그리고 어떠한 단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탑젤인데요. 이 탑젤을 사용했고요. 마지막 큐어링은 60초라고 했어요. 그래서 60초를 이제 큐어링 해줄 텐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손톱의 밑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석에 약간 연결시켜주는 그 계단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흘러내린다 그러면 램프에 넣어서 각 큐어링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탑젤은 무척 묽거든요. 그래서 이 묽은 제형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틈틈이 큐어링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스톤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또 손톱이 여러분들은 조금 작을 거예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큐어링을 잘 해주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보석의 사이사이가 약간 비워져 있어요. 바닥에는 은색 글리터들이 있고요. 이 사이사이는 약간 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을 탑젤로 메워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탑젤이 묽기 때문에 제형이 묽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큐어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을 바르고 있으니까요. 왼쪽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각 큐어링 합니다. 자, 보세요. 각 큐어링도 30초예요. 자, 이렇게 픽스되는 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탑젤을 스톤을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홈과 홈 사이를 탑젤, non 와이프 탑젤로 마감을 해주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글루로 하기 전에 픽스 젤을 이용한 방법을 했고요.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이제 이쪽 사이드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이 그 다음에 약간 광택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광택을 이 스톤에 조금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더 블링블링해지거든요. 단 이쪽 사이드 부분에 스톤이 흘러내리면 옷에 걸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손톱이 뚱뚱해 보이고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부분은 탑젤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큐어링 할게요. 지금 이제 30초 큐어링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은 60초 큐어링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트 부분에서는 젤을 이용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아트를 할 때 램프 앞쪽에 이렇게 젤이 묻어있는 브러쉬가 있는 경우에는 브러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돼요. 여기 브러쉬 끝에 젤이 묻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젤이 묻어진 상태로 이 램프 앞에 브러쉬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들은 위쪽에 놓는다든지 램프의 옆쪽에 놓는다든지 해서 이 불빛을 쏘이지 않도록 큐어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서 전체적인 면을 한번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래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해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에 한 번 더 탑젤을 발라줍니다. 약간
그러니까 정면으로 평면적으로 안 붙었을 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는데요. 이런 마무리가 전체적인 완성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큐어링 하고요. 맨 마지막은 끝부분과 윗부분 사이드를 한 번씩 더 체크합니다. 그리고 큐어링 마지막은 60초 하고 60초 누르고요. 큐어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나 또는 엄지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손톱에 그 글리터 젤을 바르고요. 큐어링 한 후에 탑젤을 바르고 큐어링 한 후에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이 탑젤을 보석의 사이사이로 메워주면서 한 번 더 고정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글리터 젤을 바른 후에 바로 이 픽스 젤을 사용해서 스톤을 붙이고요. 스톤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탑젤로 사이사이를 메워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큐어링이 끝났습니다. 자, 큐어링이 끝났으니까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팁을 한번 띄워 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만져 볼게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완성시켜서 붙여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면 제가 손톱 위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풀스톤을 붙였어요. 자, 풀스톤은 이 마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탑젤 고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 스톤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만졌을 때 어디가 튀어나오거나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는 거, 그거를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카톡에 한번 물어봐 주면 좋겠고요. 보통은 스톤은 크리스탈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모양, 그 다음에 마른 모,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요즘엔 정말 스톤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그거를 약간 모자이크 하듯이 먼저 디자인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스톤을 고정하고 마무리로 요거 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세필붓이 필요한데요. 세필붓으로 사이사이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꼭 젤 클렌저를 해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하나를 완성했는데요. 이 수업은 풀스와 스톤 완성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톤을 붙이고 진주를 이용해서 진주를 사이사이에 넣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칼라 스톤을 이용해서 칼라 스톤을 요 사이사이에 한두 개씩 본인이 좋아하는 뭐 핑크나 블루 이런 것들을 넣어도 예쁘고요. 요즘엔 약간 오팔 느낌 나는 디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와에서 조금 변형된 그 컬러 스톤을 넣어도 괜찮고 진주를 넣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일 아트의 세계는 참 다양하네요. 자, 풀스와를 완성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요렇게 4번에 리본 디자인을 넣었는데요. 이 리본 디자인에서 엄지의 위쪽에 디자인 넣는 스톤 디자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완성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진주도 들어갔고 이렇게 스톤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유행하는 디자인이어서 요거를 이제 다음 동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풀스와 스톤으로 완성하는 디자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